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의 김탄입니다. 미국에서 정치력 신장이라는 말은 아무리 말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에서의 정치력 신장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서 또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온 시민참여센터가 있습니다. 오늘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 9월 10일 날이 벌써 또 선거 날이네요. 네, 뉴욕주에서 선거를 합니다. 제가 초반에 시민참여센터가 한인들의 정치적 신장으로 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하는데 참 제가 개인적으로도 봐도 너무나 많은 그 한인사회의 정치적 신장으로 해서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시민참여센터가 본래는 한인 유권자센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생긴 지가 벌써 한 20여 년 가까이 됐죠? 저희들이 이제 실제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은 이제 96년도부터 네. 저희들이 이제 한인 유권자센터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17년인가요? 예. 네. 예, 했고 이제 그 17년을 막 지나서 내년이면 이제 내년 4월이면 저희들이 이제 18년째 이제 접어 들어갑니다. 네. 참, 그, 오랫동안 한인 동포 사이의 그 유권자 등록, 또 투표 참여 캠페인, 네. 또 정치적 신장으로 해서 큰 일조를 했다라고 제가 이렇게 고맙습니다. 볼 수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봤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관계를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예, 제가 했습니다. 그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한인들의 정치력이 참 약했었잖아요. 네, 뭐 사실 저희들도 막연히 이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었고 또 다행히도 우리 한인 동포 사회가 그 부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지금 되돌이켜 보면 그때 비해서 우리는 많은 발전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우리가 그 흔히 하는 말로 천지 차이다. 네. 그때만 하더라도 한인 유권자들이 별로 많지 않았잖아요. 예,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한인들이 밀집한 정치 1번지 플러싱 지역에서 한인 유권자가 1000명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은 그 정치 1번지를 할 수 있는 이쪽 그 피러구 지금 현직 있는 시의원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일부 또 하고 있는 우리 그 란김 주하원 의원 이쪽 지역에 한인 유권자가 딱 한 5,000명이 좀 넘게 네. 있습니다. 그때는 1000명이라 하더라도 투표에 참여를 거의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중에서 투표에 참여한 분들이 100명 중에 6명 정도가 참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뭐 대선 때는 한 50% 이상 하잖아요. 예, 한인들이 제일 높았을 때가 한 54%였는데 지금 일상적인 투표율은 거의 본선거 11월 선거를 보면 한 35% 정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유권자센터였던 시민참여센터가 이제 오늘날에 이렇게 한인 동포 사회를 크게 발전시키는 데 일조를 했는데 선거 캠페인을 위해서 8080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뭔가요? 예. 정확하게? 사실 뭐 이 일을 저희들만 한 게 아니고 한인 사회 뭐 한인을 비롯해 여러 단체들이 처음부터 또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고 또 다른 기관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저희들이 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또 이 일을만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또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저희들 적극 지지 성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힘으로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예, 몇 가지 흐름들을 봤을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는 되돌아보면 당시 1992년도 LA 폭동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한인들이 이 흑인들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랬을 때 특히 이제 LA 폭동을 보면서 많은 한인 동포들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는데 아무도 우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는 사람이 없다. 그만큼 정치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건 거죠. 우리가 한인들이 미국 가서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림자처럼 살았다는 거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리고 분명히 한인들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어 라인을 그 뒤에다가 주 방위군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경찰들은 거기에서 훔쳐가고 불을 지른데도 가만히 그냥 보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상대책위원회에 들어가서 한인 커뮤니티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빨리 들어가서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더라면 그 단 한 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게 한인도 정치적인 성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권자 등록을 해서 정치인들이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똑똑한 한인이 있으면 나가서 지도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시작을 했는데 나와 보니까 유권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조차도 대부분 모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투표권이 주어졌으니까. 그 캠페인부터 이제 시작을 했고 그게 한 3년 정도 되면서 이제 투표 참여를 위한 캠페인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투표기계 갖다 놓고 또 뭐 시연회도 하고 투표기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한 3년을 저희들이 캠페인을 했고 그 다음에 한 3년 동안은 올바른 후보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후보를 데려다가 디베이트도 하고 그런 식으로 3년 단위로 저희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발전을 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이 플러싱 지역에서는 그 어떤 정치인들도 한인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우리 이제 커뮤니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캐스팅 보트를 넘어가서 예비 선거 그 투표율이 낮은 상황에서 한인들이 그 지역이 다른 인종들보다 투표율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역할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인 사회에 그 쉽게 말해서 문안 인사 알아오는 그 후보들이라든가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네, 옛날만 같더라도 우리가 뭐 그 사람들 전화에도 받지도 않고 예.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해결해달라 하더라도 콧방귀만 꼈었는데 뭐 LA는 사이가 폭동이었습니다만은 뉴욕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헌츠 포인트 청과상 그 브루클린 그렇죠. 처치 에비뉴 사태 네. 이런 것도 참 우리가 정치적인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는 시민참여센터의 오랫동안의 그 참 노력으로 예. 그 사명감으로 참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했는데 참 그 우리 동포들이 박수 보내고 감사를 보내야 되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시민참여센터의 역할이 우리 동포들에게 큰 역할을 우리가 이렇게 경찰이라든가 정치권으로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는 것이 바로 시민참여센터의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치력이 향상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대접받고 산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뭐 이 시민참여센터가 한 일을 몇 시간 동안 해도 부족합니다만은 가장 또 중요한 것은 일본군의 만행으로 인해서 잊혀졌던 종군 위안부 문제가 미국 속에 알리고 또 미국 정치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큰 노력을 했잖아요. 네. 바로 2007년 종군 위안부 하원 그 결의안이 통과됐죠. 예. 예,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앞서서 이제 그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상정하기 위해서 노력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옥자 교수라든지 워싱턴 정대위에 소속한 분들 또 그 이전에 여기에 그 90년대 초반부터 그런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알리는 역할들을 많이 했다면 결정적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단계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좀 가서 좀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건 아니고 그 이전에 해온 분들이 쭉 있었는데 저희들이 의회에 돌아가는 작동 방식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제 연구하고 해서 이번에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그게 딱 들어맞았던 거죠. 근데 누구나 시작은 다 하는데 그렇죠. 그 좋은 결실을 맞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이 운이 좋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겸손의 말씀이고 그만큼 이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이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미 지역의 LA라든가 또 롱아일랜드 예. 또 버겐 카운티 또 팰리세이드 파 이곳에도 이제 기린비를 만드는 큰 쾌거를 이뤘잖아요. 네네. 근데도 불구하고 일본 그 정부는 그 여기까지 왜곡하고 예. 부정하는 그러한 그 망발을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포들이 이제 많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거를 기화로 해서 분명히 역사를 규명하고 만인들에게 좀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사실 이제 저희들이 결의안 통과에 사실 나름대로 큰 역할은 했고 그러면서 또 많이 배웠고 그 이후에 또 뭐 한인 공로 결의안이다. 미국에서 한인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런 결의안도 또 통과시키고 또 뭐 이 한미 간의 비자 협정 무비자로 올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사실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다 했다고는 하진 않지만 큰 역할을 했는데 그 배경에는 우리 동포들이 믿고 또 지원해주고 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가능했는데 이제 위안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기림비를 저희들이 처음 하나 세우고 하다 보니 또 여기저기 또 기림비 부음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림비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세워야 되는데 때로는 기림비를 세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뉴욕에서는 이제는 교육하는 차원으로 좀 들어야 되겠다. 얼마 전에 요코 이야기 뱀부 스틱이라고 해서 그 일본 어떤 그 사람이 요코라는 가상의 인물을 내세워갖고 자기들이 전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피란하는 기간, 일본으로 돌아갈 기간 동안에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자기들을 압박했다라는 식으로 책을 만든 그게 미국 공립학교에 상당히 많이 깔려갖고 그 사회 시간에 소셜 스터디 시간에 많이 배웠거든요. 그걸 이제 반대하는 캠페인을 했는데 저희들은 곰곰이 생각했는데 요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일본의 모습들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을 만들었어. 특히 힘없고 나약한 어린 소녀들을 데려가고 그렇게 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책으로 만들어서 학교에 배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참 그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끝이 없는데 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가해자인데 예. 자기들이 피해자인 양, 예. 자기들이 가해자인데 자기들이 예. 피해자인 양. 예. 쉽게 말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일본 정부의 속성인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의 심판을 받게끔 그런 것들을 잊혀지지 않게 이제 시민참여센터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 언젠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좀 한번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예. 시민참여센터한테 오늘은 좀 칭찬을 하고 싶은 한 가지가 노던 블루바드가 이제 한인 상권 아닙니까? 네네. 이제 메인 스트리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리들레 예. 이쪽까지가 거의 이제 한인 상권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 예. 늘 4시부터 7시까지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영업 시간인데 많은 상권에 피해를 입었어요. 또 네네. 고객들도 불편함을 겪었고. 근데 시민참여센터가 그곳의 주차 지역 금지를 해제하는 큰 그 일을 또 만들어냈더라고요. 아, 네. 예.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뉴욕에서 인턴십 프로그램을 하면서 인턴들의 프로젝트로 하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 전에 한인분들이 거기에서 말도 안 되게 그냥 1분이 채 안 된데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딱지를 먹고 이제 그래서 컴플레인트가 많았는데 저희들이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게 안 된다고 컴플레인을 하고 불평을 하지만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일단 저희들은 그라스루트의 힘이 어떤가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인턴 학생들에게 풀뿌리 활동에 대한 에듀케이션들을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제 1, 2, 3, 4 해서 이제 처음에 이 문제가 있다 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다 페티션을 받았죠. 거기 상권에 있는 분들 쭉 따라가면서 메인 스트리트부터 벨블럭바드까지 인턴 학생들이 다니면서 다 한국말, 중국어, 영어로 해서 이제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그거를 들고 커뮤니티 보드 7도 찾아가고 주 하원도 찾아가고 시의원도 찾아가고 하면서 근데 이제 잔노 시의원이 그때 올바른 디렉션을 이렇게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 보고 그러면 각 라인 그게 3차선인데 1차선, 2차선, 3차선 4시부터 7시까지 시간대별로 차량이 통과하는 개수를 카운트해라 해서 일주일 동안 이제 인턴들이 이제 그걸 했죠. 그 데이터를 보니까 오히려 4시부터 7시 사이는 그 이전보다 교통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려서 이제 저희들이 잔노 오피스에 넘기고 잔노 시의원이 그걸 교통국에 가져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이제 교통국에다가 이제 그걸 보냈죠. 근데 처음 그러고 이제 잔노 시의원 임기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피러구 의원한테 또 가져가서 이야기했죠. 이거 우리가 했는데 어떻게 됐냐 해서 제 자료를 다 주고 피러구 쪽에서 처음 했을 때는 교통국이 그게 무슨 뭐 국도고 어쩌고 하면서 부정적이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교통국 자체가 한번 스터디를 해봐라.
그렇게 해서 교통국이 스터디를 했는데 3년에 걸쳐서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보니까 교통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 내놓은 거. 그러면 이 팔슨스 블루바드부터 아예 그냥 그레인렉 들어간 입구까지 없애버리자. 이런 안을 교통국에서 보내왔어요. 근데 이제 보드 7, 커뮤니티 보드 7에서는 억셉트 한 거고, 커뮤니티 보드 11은 우리는 싫어. 그렇게 해서 유토피아까지만 그게 된 겁니다. 문제는 팔슨스 이전에 있는 분들은 어떡하냐. 거기는 들어와갖고 YWCA부터 해갖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차가 막히기 때문에 또 그 앞에 또 장의사가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교통량을 검사하는 교통국에서 여기는 너무 많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거기를 빼고 팔슨스부터 시작하게 아무튼 됩니다. 큰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인해서 한인들이 퇴근 시간에 그곳에 주차를 하고 식사를 네. 한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큰 불편이 네. 많았었는데 한인 동포들이 이제 편리함을 갖게 됐고 네, 그렇습니다.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매출에 큰 향상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상권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상권이 살아났죠. 예. 우리가 늘 중국이라든가 타민족으로부터 많이 밀려나가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매출도 많아지고. 근데 시민참여센터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단체가 경제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 이 시간에 뭐 그걸 다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동포 여러분께서는 시민참여센터의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동포 여러분께서는 시민참여센터에 좀 도네이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닙니다만은 시민참여센터가 이렇게 오랫동안 한인들의 정치적 향상으로 해서 노력을 했고 그런 것의 일환으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데 좀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네. 내일 모레가 이제 선거잖아요. 예비 네. 선거잖아요. 네. 뉴저지는 지난 6월에 했고 뉴욕이 9월 10일이죠. 화요일? 예, 그렇습니다. 화요일. 예. 다음 주인데 이번에 좀 주목할 만한 후보가 누가 있나요? 우리 한인들이. 이번 선거는 이제 시리와이드 일렉션이라고 해서 뉴욕시리의 선출직들이 전부 다 바뀝니다. 4년 전에 이제 우리 에이시안으로서 처음으로 잔누 그 당시 시의원이 이제 감사원장이 되어갖고 시리와이드 일렉션에서 이제 선출이 되고 또 블룸버그 시장은 이제 3선 개헌을 해서 네. 이제 시장을 한 번 더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지금 뉴욕시 시장 선거가 이제 각축전입니다. 그리고 또 시장 선거에서 이제 누가 될 것인가에 놓고 벌써부터 이제 언론들은 이제 누가 앞선다 이렇게 이제 점을 치고 있는데 우리 한인들이 사실 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뉴욕시 예비 선거를 하는데 한인 유권자가 이 뉴욕시에서 3만 명 가까이 됩니다. 한인들이요. 예. 3만 명이 다 나와서 투표하면 시장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야말로 캐스팅 보트가 되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투표율이 낮으면 영향을 못 미치지만 뉴욕시에 있는 분들이 나왔고 한 후보에게 몰표를 찍는다 하면 6만 표의 효과를 가지는 거죠.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시장 선거에 한인들이 딱 한 사람을 해서 만약에 지지를 한다. 그러면 큰 영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에서 누구 지지하라는 얘기를 할 수 없죠. 할 수는 없죠. 이제 할 수는 없지만 한인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귀에 있고 네. 보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누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어떤 공약을 내놨기 그렇죠. 어느 후보가 우리에게 어떤 후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예비 선거는 좀 저조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이 그렇습니다. 뭐 80% 이상을 한다고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큰 효과를 갖고 그들이 우리의 파워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원하던 일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는. 또 있습니다. 19지역구 지난 선거에서 케빈 김 후보가 예비 선거를 베이사이드 통과했습니다. 지역이죠. 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 선거에서 아쉽게도 이제 낙선을 했는데 이 지역구에 4년 전에 비해서 한인 유권자가 1,700명이 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로 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도 한인들이 절대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지역구의 이번 선거에서 누구를 나가든 누구를 찍든 한인들이 많이 나가서 투표를 하게 되면 앞으로 19지역구의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한인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이정표를 세워야 됩니다.
이번 선거에 19지역구 대단히 중요하고 20지역구는 지금 뭐 피러구 후보가 있는데 지금 마땅한 이런 그 경쟁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고기하고 그다음에 뉴욕시 선거에서 시장 선거에 한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이번에 네. 큰 정치적인 진보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선거는 11월 2일인가 그렇죠? 예, 11월 첫째 주 화요일. 첫째 주 예. 화요일이니까 11월 2일인가 아마 11월 이제 첫째 주 이제 화요일인데 그때는 미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뭐 뉴저지에도 이제 뭐 제이슨 김 의원이 또 네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부시장이 다시 네. 또 이제 선거에 출마했고 또 뭐 단박이라는 그렇습니다. 예, 테너플라에서 예. 나왔고. 자, 그때는 이제 뭐 그때 또 얘기를 하고 네네. 일단 뉴욕의 예비 선거에서 한인들이 많이 좀 참여를 해서 한인들의 보팅 파워를 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던 블루바드의 그런 그 트래픽 문제를 해결했듯이 예. 어느 날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또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시민참여센터의 또 많은 노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예, 더 많은 이제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또 선거 준비하시느라고 또 예. 바쁘실 텐데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시민참여센터의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와 함께 얘기 나눴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이네요. 9월 10일에 있을 예비선거. 뉴욕에 계신 분들은 꼭 이번에 꼭 참여를 해서 한인들의 정치적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